분갈이 전후로 식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잎사귀가 노랗게 됐죠. 약간 반점이 일어나서 분명 어제까지는 잘 살던 식물이었는데 이 노란빛.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2년간 식물을 키운 초보식물 남자 초식남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식물을 2년이나 키웠으면 분갈이 그런 거 좀 착착착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식물을 2년마다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갈이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봤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상태 메롱인 식물들은 분갈이를 조심하자입니다. 상태가 좋은 식물들은 분갈이를 해도 큰 타격이 없는 반면, 상태가 원래 좀 안 좋아서 분갈이를 결심했을 경우에는 이 식물이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식물의 뿌리를 털지 말자. 이 식물의 화분을 엎었을 때는요, 뿌리가 전혀 성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식물의 뿌리가 엄청 빨리 자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덩굴식물의 경우에는 뿌리가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화분에 키워도 대품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화분을 엎었는데 이왕 엎은 김에 흙도 갈아주고 화분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화분 크기 크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에 심고 이렇게 물을 주다 보니까 바로 몸살, 바로 과습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잘못을 한 거죠. 첫 번째는 큰 화분에 심었고, 두 번째는 뿌리를 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 키우다가 뽑았는데 뿌리가 안 자랐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시 넣어주세요. 근데 저는 모스포를 해체한 상태여서 뽑았는데 다시 심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큰 화분에 심었더니 이 사단이 났습니다. 분갈이 후 식물이 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뿌리가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죠. 그래서 식물에 이상 증세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 살던 흙과 새로운 흙의 환경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얘가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회복시키려면요, 지금은 물을 주면 안 되고 서늘한 곳에 요양을 시켜놔야 합니다. 요양시키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살아나지 않는다면 줄기를 다 잘라가지고 다시 번식을 시키면 됩니다. 덩굴 식물의 장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갈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식물을 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FM대로라면은 일주에서 한 달 정도 요양을 시켜줍니다. 분갈이 안 한다고 죽지 않아요. 분갈이를 바로 해버리면요, 이 대기의 환경에도 적응해야 되고 토양 환경에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중고를 겪게 돼요. 제가 식물을 처음 키울 때 접한 정보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정보로는 이 식물을 뽑아요. 뽑은 다음에 물에 씻혀요. 물에 씻은 다음에 우리 집에 새로운 흙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품종도 있고 죽는 품종도 있습니다. 오늘 또 그 품종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스킨답서스. 이런 천남성과 식물들은 뿌리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런 식물들은 뿌리를 씻어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요. 하지만 뿌리가 그 솜사탕처럼 미세한 호야와 칼라데아 페페로미아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심어줘야 식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모종의 경우에는 이것을 뽑았을 때 뿌리가 꽉 차 있으면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요. 뿌리가 꽉 차지 않고 더 자랄 수 있다 그러면은 분갈이를 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저의 엔젤스킨 같은 경우에도 뽑았을 때 뿌리가 차지 않았지만 제가 실수를 저질렀더니 그 결과 이 과습, 몸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다 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나무처럼 뽑아서 털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 흙 속에 벌레가 살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이에요. 벌레를 안고 벌레가 있는 상태에서 박멸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흙을 털어서 이 종자만 번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농장이라고 해서 막 벌레가 엄청 심하게 있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식물을 사면 그냥 심습니다. 그냥 심으면은 몸살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 경험에서는 뿌리가 굉장히 꼬인, 뿌리 엉킴 상태의 트리안을 지금 2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해외 분갈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뿌리를 풀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다 그대로 심더라고요.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보고 이게 뿌리를 푸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인에게 식물을 심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남는 화분이 있어요? 너가 식물 잘 키우죠? 키우기 쉬운 식물 심어주세요. 대신 스킨다투스는 안 돼요. 왜냐면 스킨다투스는 많이 있어요. 벵갈 고무나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화분의 크기가 너무 컸어요. 최근에 구매한 사이트에서 아글레오네마를 약 10,000원에 2그루를 구매해서 심어줬습니다. 정말 가성비가 쩌는 식물인데요. 20,000원으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식물이 살지 죽을지는 확신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최대한 분갈이 몸살이 없도록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고요. 물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는 화분에 심으면 식물이 잘 죽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전에 살던 식물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화분 환경이 좋았다면 그 식물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화분이 너무 크거나 통기가 좋지 않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분에서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분 크기에 맞는 식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물을 먼저 사고 화분을 구매했다면 화분 사이즈를 고를 수 있는데 화분을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식물을 고르다 보면 식물은 이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딱 맞는 식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비규격 화분일 경우 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규격이 맞는 화분의 경우에는 아무 식물을 심어도 죽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특이한 모양이나 비규격 화분에 심는 경우 식물이 죽을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게 남는 화분이었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남는 화분은 식물이 죽었던 이유가 있고 화분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는 화분의 식물을 키우면 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물을 키운다고 하니까 지인분들께서 키우기 쉬운 식물을 선물해달라, 추천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스킨답서스라는 식물을 제외하고는 다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실내에서는요. 이걸 하나부터 10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키우기 쉬운 식물을 가져가도 필요한 조건을 맞춰주지 못하면 식물이 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식물은 기본적으로 빛과 물과 습도, 양분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삐걱해도 식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식물을 키우면은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쳐볼게요. 개 밥그릇도 있어야 하고 사료도 있어야 하고 뭐 배변 그 시스템도 있어야겠죠. 제가 개를 안 키워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아지를 데려와서 이렇게 키우면은 강아지가 힘들어하겠죠. 그런 것처럼 식물들도 이렇게 빛과 물과 양분, 습도 이것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딱 놓으면은 얘네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킨답서스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 상가에 있는 식물들 중 다 상태가 해롱해롱했는데요. 이런 스킨답서스만 상태가 좋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내에서 스킨답서스를 키우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